자, 이어서 아까 제가 여기 그 휠 접합하는 부분까지 완성해서 올렸던 거 가지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가 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4883.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자, 이거 시메트리 할 때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냥 그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만 해가지고는 모양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시메트리를 좀 약간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서 이제 그것 좀 해볼게요. 예. 자, Alt W 눌러서, 자,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됩니다. 자, 당연히 합쳤기 때문에, 그쵸? 요거 하나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돌리면서 얘를 이제 복사를 하는데, 자, 얘가 아까 그래서 X축에다 이렇게 중심축을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거 중심축에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 X만 살짝 또 다시 중심축으로 가서 내가 기준이 될 게 요 놈이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얘만 요 십자에 요 라인이 중앙이 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릴 거예요. 요 십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돌릴 거야.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아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휘었고 여기가 지금 일직선이죠. 자, 일직선이 낫겠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놓고 돌립시다. 여기다. 원래는 이 중간에다 놓고 돌렸는데 이걸 여기다 놓고 돌려서 매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여기다 딱 맞추자고 이렇게. 책에서 보니까 한 여기다 이쯤에서 돌린 것 같아. 근데 이따가 여기 또 중간에 파야 되거든. 귀찮으니까 여기다 중심에다 딱 맞춰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맞춥시다. 이게 나을 것 같아. 그죠? 직각으로 돼야 이따가 중심 파기도 좋아. 이게 휘어지면 파기도 좀 귀찮아.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다 0,0 해고 X축만 딱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딱. 그래서 요거 딱 돌릴 거니까.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시메터리를 납시다. 자, 시메터리를 해서 얘를 좀 바꿀게요. 자, 시메터리. 자, 일단 좌우 대칭으로 일단 넘기죠. 시메터리로. 이렇게. 자, 역시나 시메트리는 중심축이 중요하죠. 미러축. 그래서 플립 반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간격이 너무 붙었죠. 자, 그래서 간격은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심축을 요 중앙에다가, 그죠? 중앙에다가 좀 다 쫙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붙여서 이렇게. 근데 이게 정확하게 딱 붙는 건 이 트레시홀드, 이게 웰드하고 비슷한 겁니다. 웰드 심이라고 나와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 트레시홀드 간격을 좀 붙여주는 게 좋아. 이거를 이게 5 정도 하면 이제 너무 많아서 괜찮네. 5 정도 합시다. 5에서 1 사이로 해서 여기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 5 하면 이게 많아서 이게 틀어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틀어지네요. 그럼 됐어. 그럼 얘가 여기 딱 붙는다고 얘가. 자, 그래서 이 시메트리는 이게 좋아요. 그래서 딱 붙어서 나중에 변형을 할 때 여기가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걸 복사를 떠가지고 갖다 붙이면 이렇게 딱 안 맞아가지고 이게 여기가 이 접합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져. 그러면서 변형이 심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항상 시메트리를 해서 웰드 값을 잘 이용해주면 접합 부분이 굉장히 유연하게 딱 요 버텍스 필요한 것만 붙어서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그 다음에 문제.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45도로 기울여야 돼. 45도가 아니라 각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반대로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돌리면 또 불편하니까 요 시메트 책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거 에디트 폴리 한번 할게요. 변형해야 되니까 전체로. 자, 시메트리 다음에 에디트 폴리를 한 번 더 추가. 그래야 얘가 같이 움직이니까. 안 그러면 요거 하나만 또 딸랑 움직여요. 그래서 에디트 폴리 하고, 그럼 전체 움직이기까지 전체를 다시 시메트리로 갈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시메트리 또 추가. 이 전체를 시메트리로 다시.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뭐 정신없이 좀 엉망으로 됩니다. 자, 일단 플립은 일단은 X로 일단 해보고, 근데 일단 이 상태에서 지금 자, 아까 시메트리 한 거에 에디트 폴리 중간 단계 한번 변형하고 다시 시메트리 준 거야. 왜? 각도를 주려고. 그럼 요 미러축 찍고, 제가 볼 때 책에도 나오지만 얘 회전시켜야 돼요. 미러축을 회전. 직각으로 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앵글 찍고, 그죠? 앵글 찍고, 잠깐 앵글 스냅을 좀 찍힐까요? 이 몇 도 할까 이거.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앵글 각도 이거 한
45도? 45도 한번 해볼게요. 앵글 각도 45도. 자, 체크. 자, 앵글을 돌릴 거니까. 그러면 앵글 요 스냅 찍고, 이거 45도 해놨잖아요? 자, 앵글 선택해서 요거, 시메트리의 축을 요 회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요게 지금 회전은 나왔는데, 이동을 좀 하고 해야 되겠네. 그죠? 예, 이동을 좀 하고, 중심이 안 맞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 일단 이렇게 맞춰주고. 그렇죠? 너무 떨어뜨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맞춰준 상태에서, 자, 회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해놓고, 회전. 그래서 아까 45도 맞춰놨잖아. 그러면, 45도 합시다. 여기가 반대가 생겨도 상관없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반대편이 생겨요? 그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각만 맞춰. 이거 45도. 그러면 얘가 어디야? 이게 지금 이게 직각. 이게 10도. 그 다음에 근데 잠깐 45도 맞죠? 이거 45도. 이렇게 되면 45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왠지 조금 찌그러진 느낌이다. 잠시만. 이거 직각.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이 정도 각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45도 됐든 내가 원하는 각 정도 해서 얘를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됐죠? 그럼 중심축하고 요게 이제 회전이 다 맞았죠? 오케이. 자, 잠시만. 조금 근데 왠지 화면이 찌그러진겨. 내가 뭐 눈이 삐꾸가 된겨. 찌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 아니겠지? 정말. 딱 맞췄으니까. 맞은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내 화면 비율이 여러분들 거하고 좀 틀려요, 이게 비율이.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됐어. 자, 어차피 각을 맞췄으니까 맞았겠죠. 자, 근데 여기가 쓸데없이 나타났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거 에디트 폴리 한번 다시 합니다.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에디트 폴리 해서 왜? 이 상태로 시메트리 한 걸 이걸 끝난 게 아니니까 에디트 폴리 하면 이쪽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시키면 돼. 에디트 폴리 한 상태에서 자, 이거 제거시킵니다. 버텍스를 찍던가 뭐 엣제던가 해서 여기는 다 날려 그냥 이렇게. 자, 날려서 날릴 때 요거 폴리곤 면으로 날리는 게 이게 좀 잔재가 좀 안 남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폴리곤 면으로 날립니다. 버텍스가 남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버텍스 하면 잘못하면 점이 남는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그냥 폴리곤을 하든가 해서 버텍스를 싸그리 몽땅 다 날리셔야 돼. 됐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각도 하나를 해서 이제 저희가 해서 마무리를 했죠? 자, 그럼 요거 된 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버튼 풀고, 요게 됐죠? 그럼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돌려야 돼. 계속 시메트리 이용하는 겁니다. 요거 다시 에디트 폴리 상태에 시메트리 또 써야지. 그래서 시메트리로만 하세요. 예. 그래야 이따 버텍스가 복잡하게 안 됩니다. 또 시메트리. 자, 그럼 또 플립. 자, 그럼 일단 우선, 얘도 밀어축해서 일단은 중심축 일단 맞춰주시고, 일단. 아까처럼 확대를 좀 하고, 딱 맞아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여기 뚫어야 돼요. 자, 뚫는 게 그치?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중심축 딱 맞아줘야 돼.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됐네, 뭐 45도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 45도 맞추면 아까 각도가 뭐 대략 맞았네.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시 또 이 상태에서 에디트 폴리 한번 더 하시고 왜 또 시메트리 또 해야 되니까 자, 에디트 폴리, 시메트리 에디터리 시메트리 에디터리 이렇게 그래야 작업하기 편해.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시메트리 책에도 보면 그거 계속 이렇게 시메트리를 해서 하라고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시메트리로 돌리고 그런데 얘는 좀 각을 좀 맞춰야 되겠다. 자, 일단 우선 이렇게 시메트리를 X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전체가 다 움직이죠? 왜냐면 에디트 한 다음에 시메트리 했으니까. 그래서 미러하고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놈이에요. 이놈이 미러축에 해당되는 놈이. 원본은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회전각을 이쪽 돌려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딱 맞겠네. 그죠? 반대로 돌리면 딱 매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우선 중심축부터 잡읍시다. 중심축은 확대를 해서 자, 얘가 여기로 맞춰야죠. 중심축은 여기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요 월드축이 중심축에 해당되는 거에 이렇게 딱 붙여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돌려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돌려봅시다. 이제 로테이트 아까
회전각 잡아서 자 앵글 스냅 치고 자 앵글 스냅 치고 아까 내가 45도씩 맞춰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잠깐만 스냅 라디우스로 45 안 한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맞춰주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 각을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45도만큼 돌아가죠, 얘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각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각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딱. 근데 좀 약간 각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맞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을 찾아서 쭉 대칭이 되도록, 그죠? 이렇게 딱 맞으면 완벽하게 중심을 통해서 맞아지는 거예요, 그죠?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좌우 위아래 45도가 전부 다 매칭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시메트리를 끝내지 말고 에디트 폴리를 한번 더 하시던가 아니면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완전히 컨버트 폴리를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또 수정할 수도 있고 대비해서 그냥 제가 에디트 폴리로 그냥 위에서 그냥 변형을 할게요. 다시 이거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에디트 폴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자 됐어요. 그럼 저 이렇게 해서 시메터리를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를 해서 에디트 시메터리 에디트를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고 나서, 그죠? 자 이제 됐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이러면 에디트 폴리 다시 했기 때문에 하나로 움직여 얘가, 그죠? 한 덩어리로. 어차피 얘가 한 덩어리로 돼야 여기를 수정 작업을 하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휠축이 만들어졌으면 제가 약간 좀 각도가 좀 다르긴 하는데 뭐 어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을 좀 파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좀 파낼게요. 자 가운데를 좀 파내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을 면을 좀 추가를 할게요. 자 그래서 에드폴 어차피 했으니까 지금 면이 이렇게 잡힐 거예요, 지금 현재, 그죠? 자 그래서 거기를 요거 면을 일단은 잠시만, 얘가 좀 안쪽에 홈이 많이 파졌는데, 그러면 이 버텍스를 분리하는 게 훨씬 빠르겠네. 이거 면을 잡지 마시고 이 경우에는 버텍스를 분리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X선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면을 만들려면 박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사각형이 나와야 원으로 만들 거 아니야, 그죠? 다른 모양이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버텍스를 조율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 너무 근접해서 있네. 요 버텍스를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요 버텍스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면을 만들긴 하는데 얘가 좀 걸리적거리는데, 그러니까 요것들을 조금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요 버텍스 다 잡으면 되겠네. 요거 3개를 잡고요. 자 약간만 확장시킬게요. 버텍스 스케일 확장 이렇게 벌릴게요. 왜냐면 얘 때문에 중앙에 원 만들 게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얘를 약간 벌려,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벌리세요. 직각을 해도 되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일단 이 정도 벌려놓을게요. 됐죠? 자 이렇게 벌려놔야 충분히 얘 확장할 거를 공간을 만들어 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텍스 찍고, 그죠? 버텍스 찍은 상태에서, 자 이 버텍스를 찍은 상태에서 자 이제 챔퍼 날리면 돼. 챔퍼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 처음 한 거랑 비슷하게 하면 돼요. 얘를 쭉 증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원 모양 만들 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뭐 하려고 그러죠? 아까 좀 전에 1시간 전에 했던 엠스무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사각형이 돼야 엠스무스를 쓰지. 자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엠스무스 위에서 이제 Shift 키 누르고 폴리곤 다시 찍고, 그죠?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엠스무스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썼던 거 여기 엠스무스 있죠, 여기. 자 대화상자 옵션 키우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원형 형태로 얘는 그냥 볼 것도 없어. 뭐 1 아니면 0이야. 이건 아니잖아, 그죠? 더 이상 갈 수도 없어. 그래서 1 만들면 얘가 원형식으로 얘가 파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체크 버튼 누르면 원형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꼭 시메트리를 안 하고 미러 축으로 복사를 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뭐가 힘들어지냐면 이 안에 면의 버텍스가 정리가 안 돼. 일일이 다 정리해야 돼, 겹치는 부분은. 안 그러면 면이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면이 잘 안 뚫려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거 한 거야. 안 그러면 그냥 미러 축으로 복사 해가지고 딱 대칭으로 해서 합쳐버리면 되지. 근데 그러면 면이 막 겹쳐지고 버텍스가 겹치니까 여기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면이 잘 안 뚫린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확하게 시메트리를 해서 대칭 복사하고 45도 하면 여기 있는 점들이 다 하나로 묶여. 예. 그래서 이걸로 한 겁니다. 시메트리로. 이유가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안 뚫으면 상관없어. 이거 안 뚫고 그냥 이걸로 아까 끝냈다. 그러면 그냥 굳이 아까처럼 복잡하게 시메트리 안 쓰고 그냥 미러축으로 다 복사해버려. 그 다음 합쳐버려. 그럼 끝나. 그러면 안 해도 돼.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이렇게 못 파.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 원래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뚫고 그냥 말게 그냥. 정리는 무슨 시간 없으니까. 다 끝났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간단하게 우리가 했던 거 쓰시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익스트루드나 베벨을 이용해서 빨리 안으로 뚫으면 돼요. 자, 해서 안으로 좀 이렇게 뚫읍시다. 이렇게. 자, 해서 좀 안으로 좀 밀어 넣고, 그죠? 이렇게. 경사 적당하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얘를 뚫어주시면 되겠다. 두 단계 할까요? 일단 이렇게. 자, 체크 버튼. 이렇게. 자,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 이런 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챔퍼 같은 거 날리면은 좋긴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 경사면은 챔퍼를 날려서 한 번 더 각을 만들어 주는 게 좋죠. 이렇게. 안 만드는 것보다. 어차피 이런 선들은 안 보이잖아. 안 보여요. 자, 나중에 보이는 건 뭐냐면 휠축에서 이 안에 구멍 뚫린 거밖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렌더링 걸어보면 Shift Q. 이렇게 보일 거냐, 이거. 구멍 뚫린 거. 그죠? 어차피 바깥쪽은 안 보여. 이게 면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알게 뭐야. 그죠? 이렇게. 자,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메트리를 이용한 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사실 이러고 끝난 건 아니죠. 예,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다시 또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바퀴가 시간 많이 걸리긴 해. 얘가 이제 이거 버벅거리잖아요. 이제 화면이 이때 깜빡해. 이제 메모리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면수가 많아지니까 덩어리.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프론트. 마무리는 뭐냐면 사실 이제 바퀴 그건 어차피 못하니까 여기 이제 뒤로 돌려서 잠깐만 프론트 다시 하고 여기 찍고 Alt W 눌러서 자 여기 뒷부분 이 뒷부분이요. 이 뒷부분이 휠이 여기가 쫙 늘려서 나중에 그 타이어를 이렇게 씌워야 되거든. 그쵸? 뭐지? 이건 휠이고 타이어는 아니야. 그럼 이 휠이 만들어지고 타이어로 휠 거를 여기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게 너무 얇잖아. 그래서 책에 보시면 뒷부분에 319페이지에 보시면 뒤에 있는 타이어 휠 넓고 한번 확장시켜야 돼.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셔야 돼. 그게 이제 마지막 일단 휠 마지막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뒷부분이야. 여기가 앞이죠? 뒷부분이에요. 그죠? 자동차 똑같지 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잡아줘야 된다고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잡을 때 내가 볼 때 이면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제가 볼 때 엣지를 이용해서 여기를 그냥 다 잡을게. 일단 이렇게 잡으면 좀 편할걸?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또 깜빡거린다.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잡은 상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폴리곤 면으로 얘를 환원시켜요. 이렇게. 그리고도 여기 안 잡히는 데가 가끔 있네. 그럼 이런 건 이제 다시 찍어줘야지. 왜냐면 이제 아까 이거 변형하면서 이게 면이 약간 분리가 된 거예요. 합치면서 떨어져 있는 거지. 조금 더 합쳤어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었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여기 부분을 그런 거 어떻게 되냐면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기가 시간 관계에서 그냥 할게요. 일단 지금은 원래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잡혀줘야 돼. 안 그러면 여기를 좀 정리해줘야 돼. 시간 관계상 지금은 그냥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로 그죠? 익스트루드로 쫙 잡아 빼봅니다. 이렇게 쭉 잡아 빼야 돼. 이렇게 잡아 빼서 이거가 타이어 휠 정도 타이어가 덮어 씌울 만큼의 공간 길이를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다 타이어 휠을 이렇게 엎어 씌우는 거예요. 그죠? 그거 책에 보면 나와.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를 각도를 만져주면 되는데 너무 할 필요는 없고 한번 이 정도 한 다음에 여기가 다시 이제 뭐냐면 여기 돌출을 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거 대비가 너무 안 맞잖아요. 이게 좀 돌출됐고 그 돌출은 다시 뭘 하냐면 베벨을 이용해서 익스트루드 베벨 뺀 다음에 베벨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모양이 일단 한번 더 확대를 한 다음에 확장 한번 해야 되겠네. 확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경사 살짝 바깥쪽으로 좀 빼고 이때 문제가 생기네. 모양이 더 이상 못하겠다. 왜냐면 이걸 정리를 했어야 돼. 제가 정리 안 하니까 삐져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없어 얘는. 그러니까 정리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삐져나와.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나중에 정리를 좀 했어야 돼요. 저는 안 할게. 이거 시간 걸리니까 이것도 정리하면. 그래서 이거 안 하고 그냥 여기 확장만 살짝 하고 그냥 맞게 이 상태에서 플러스 자 베벨을 하긴 하는데 확장만 살짝 할게요. 그냥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건 안 되니까 다시 원형으로 다시 돌리고 그래서 그대로 플러스해서 좀 안으로 바깥으로 빼는 것만 좀 하고 한 번 더 플러스
그죠? 이렇게 해서 살짝만 하는 걸로 하고 경사를 조금만, 아니면 차라리 안쪽으로 할까? 안쪽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겠다. 살짝만. 어쨌든 원래는 이거 좀 더 확장하고 틀어야 되거든요. 이 면 좀 정리를 해야 돼. 그러려면 그냥 확장만 하고 말게요. 그냥 일단 이렇게 해서 체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까 경사 요런 부분들을 버텍스를 다 정리를 해줘야, 그죠? 여기 부분 정리해줘야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좀 이쁘게, 저는 대충 이 정도까지 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서 여기를 한번 확장하고 한번 더 바깥으로 뺐다가 경사 한번 더 주고, 그럼 여기가 대칭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죠? 배별 이용해서.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무리 해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 정도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할 거는 그 타이어 부분만 만들어서 여기다 껴주면 된다고. 그죠? 그 타이어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시간 걸리긴 하는데, 자,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동차 휠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한번 만들었고요. 이 휠이 복잡하죠.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더 시간 많이 걸립니다. 더 면 더 잘게, 사실 여기다 면 덜 나눴어 제가. 면 더 나눠야 되고, 더 이쁘게 만들려면 더 여기다 좀 깎고, 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리하고 시간이 더 걸려. 1.5배 더 걸려. 그래서 제가 그냥 대략 오늘 시간 내에 그냥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좀 빨리 한번 해봤고요. 자, 어쨌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타이어를 완성시켜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면 처리가 복잡한 게 되는구나 감 잡으면 나중에 이런 메카닉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였냐면, 아까 사실은 핵심 여기서 다 나왔어요. 이 복잡한 이 뭔가 이 면을 합칠 때 웰드를 이용하는데 버텍스와 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면과 면 사이, 엣지와 엣지 사이를 정확한 간격으로 스냅을 이용해서 붙여주고 웰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적당한 간격을 맞춰서 합치고 다시 이제 면도 분리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다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본 겁니다. 네.